이 사람의 이름은 존 F 케네디로 1961년 1월 20일부터 1963년 11월 22일까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6월 말부터 미군과 일본군이 맞붙은 뉴조지아 전역을 연재하고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여기서 왜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때쯤 뉴조지아 지역으로 보내져 전투에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케네디는 해군 장교로서 뉴조지아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평양 전쟁 중 아주 유명한 영웅담이 하나 탄생하게 되고 케네디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사건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과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조지아 전역을 시간순으로 진행한 영상들과 사건이 벌어진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지금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를 다루고 뉴조지아 전역으로 다시 돌아간 후 이후 전투를 진행하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케네디 가족의 사진을 1931년에 찍은 것인데 케네디의 부모가 아들 넷, 딸 5을 둬서 9남매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자식들이 8명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케네디의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로는 여기 존 F 케네디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존 F 케네디보다 2살 더 많은 형인 조셉 케네디도 참전 용사였습니다. 조셉 케네디도 존 F 케네디처럼 해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1944년 8월에 영국에서 독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하러 출격했다가 폭발 사고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언젠가 이 채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F 케네디의 군 경력에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 시니어이고 아들이 조셉 주니어입니다. 케네디의 아버지는 증권과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주영 미국 대사를 지내는 등 공직에도 종사했는데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주식을 전부 빼서 재산을 지켰다는 말도 있는 걸 보면 사업가로서의 능력이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69년에 아버지 케네디가 죽을 때 재산이 약 5억 달러였으며 이를 2022년 12월 중순의 값어치와 환율로 따지면 약 5조 2830억 원에 달합니다. 케네디 아버지는 정치적인 야심도 매우 강해서 자기 아들을 미국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고 그 후보가 바로 큰아들 조셉과 둘째 아들 존이었습니다. 케네디의 친가 쪽만 이랬던 게 아니라 외가 쪽도 극성이어서 케네디의 외할아버지인 존 피츠제럴드가 보스턴 시장도 지낸 사람이었는데 자기 외손자인 조셉이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집안이 이제 정치 권력도 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진주만 기습이 터지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시작된 것은 1939년 9월이고 진주만 기습은 1941년 12월이어서 2년 넘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미 1940년에 육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지만 고질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임관되는 데 실패하고 진주만 기습 2달 반 전인 1941년 9월 하순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네이벌 리저브 미 해군 예비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0월 26일에 해군 소위로 임관되어 미 해군 정보국에 배치됩니다. 어느 자료에는 케네디가 이곳에 배치된 것이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었다고도 합니다. 시간은 흘러 1942년 7월 존 F 케네디는 시카고에 있었던 해군 예비군 장교 훈련 과정에 들어갔는데 2번의 체력 검정에 합격한 후에 이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과정을 마치면 전선으로 나가서 실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정치적으로 거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아버지 케네디는 아들들이 후방에 있는 것보다 직접 전투에 참가해야만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제대 군인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케네디는 이를 위해 또 한 번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직후 일본군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필리핀에 상륙했고 일본군의 쾌속 진격에 전황은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필리핀 방어의 총지휘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개전 후 한 달이 채 안 된 12월 하순에 미군의 바탄반도로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바탄반도에 몰린 미군과 필리핀군의 상황은 보급 곤란 등으로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메가더 장군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942년 3월 11일 가족 일부 참모들과 함께 필리핀을 탈출했고 PT보트와 폭격기를 이용해 3월 17일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5월 6일 일본군에 항복했고 미군 약 15,000명 그리고 필리핀군 약 6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특히 미군은 중장 1명, 소장 5명, 준장 11명 등 다수의 장성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바탄에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까지 PT보트를 이용했는데 탈출에 사용된 PT보트 4척의 지휘관이 존 D. 벌클리 당시 대위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벌클리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시했다고 알려졌고 벌클리는 이후 필리핀에서 더 싸우다가 미군 항복 전인 4월에 맥아더 장군의 명령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PT보트 전쟁 영웅이 된 벌클리는 이후 미국에 돌아와 엄청난 환영을 받았고 역시 맥아더 장군의 추천으로 8월에 최고의 영예인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습니다. 비록 PT보트 부대가 큰 전과는 못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 정부의 푸시로 미국에서 전쟁 영웅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버지 케네디는 아들인 존 F 케네디의 해군에서의 커리어를 위해 전쟁 영웅 벌클리 당시 소령을 만나길 원했고 벌클리 소령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이고 엄청난 사회적 명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 케네디를 만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건물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인데 1907년에 완공되었고 센트럴파크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완공 이래 뉴욕시의 상징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친 유명한 건물이고 미국의 내셔널 히스토릭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 케네디가 1942년 9월 어느 날 벌클리 소령을 만난 곳이 여기였습니다. 아버지 케네디와 벌클리의 만남은 오후 1시에 시작돼서 8시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서 아버지 케네디는 자기 아들들이 해군에서 복무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덧붙여 존 F 케네디를 벌클리가 복무했던 PT보트 부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좀 발휘해 줄 수 있는지 벌클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케네디는 또한 아들들을 정치인으로 키우려는 계획도 말했다고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뒤에 회고해서 벌클리가 말했습니다. 벌클리는 근무지 결정에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고 만약 존 F 케네디가 자격이 되면 PT보트 부대 배속을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케네디는 자기 아들이 PT보트 부대에 배속되더라도 너무 위험한 곳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벌클리는 부관과 함께 케네디가 장교 후보생 교육을 받고 있는 시카고 인근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갔습니다. 벌클리 소령은 케네디를 만났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는 먼저 하루라도 빨리 최전방으로 가서 일본군과 싸울 의욕을 보였고 입대하기 전 하버드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벌클리와 그의 부관과 대화하면서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장교 양성 과정에서의 성적도 매우 좋아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케네디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PT보트를 지휘하는데 손색 없는 지휘관감이었다고 벌클리는 이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가 벌클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안 좋았던 허리가 더 안 좋아져서 연초에 2달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잘 때도 침대에서 못 자고 딱딱한 합판을 깔아놓고 자야 했다고 합니다. 벌클리는 이후 케네디가 허리에 이상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고 알았더라도 케네디를 PT보트 지휘관으로 뽑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케네디는 PT보트 지휘관 후보로 선발되어 8주간의 추가 훈련을 받게 되었고 지금 이 사진도 그때 찍은 것입니다. 케네디는 이 과정에 입교하면서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이 8주간의 과정을 매우 우수하게 수료해서 전선으로 투입되지 않고 미 본토에 남아 PT보트 교관 임무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1942년 12월 7일 PT-101에 정장이 되었지만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을 상대하는 임무 대신에 파나마 운하를 경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이에 매우 실망했고 계속 남태평양으로 보내달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1943년 2월 20일 드디어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 남태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PT보트 교관이었던 장교 중 한 명이 이후 회고에 따르면 케네디 가문과 같은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이고 당시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으로 아버지 케네디와 친했던 데이빗 월시가
영향력을 발휘해 존 F 케네디를 남태평양으로 보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시 의원은 이때 해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 의회에서 상하원 통틀어 해군 관련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설은 존 F 케네디 자신이 그의 외할아버지였고 보스턴 시장을 지냈던 존 피츠제럴드에게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얘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존 F 케네디는 1943년 3월 15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 본인이 원하던 대로 남태평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과달카날 전투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였고 일본군이 아직 뉴조지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지만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존 F 케네디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